자,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 출발을 어디서부터 할까 하다가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그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남자가요, 사원을 한번 이렇게 거닐어 봤어요. 사원이라 하면 뭐 예배당이나 뭐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원 벽이나 천장이나 바닥에 타일이 많이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일을 보는 순간, 갑자기 영감이 팍 떠올랐다라고요. 도대체 어떤 그림이었기에 영감이 떠올랐나? 그래서 그 타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타일 한번 구경해 보러 갈까요? 자, 바로 요런 타일 그림인데요. 자, 선생님이 일부러 그분이 보았던 것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테두리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자,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요 파랗게 생긴 요 타일이요. 바로 이 벽을 다 메꾸고 있었던 타일 한 장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쵸?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것도 직각삼각형으로 생겼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 붙어있는 요 사각형들을 한번 봤는데요. 자, 요 사각형은요, 여러분 바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리고 반듯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은요, 각각 타일을 몇 장씩 갖고 있습니까? 2장씩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직각삼각형이 가장 긴 변인데 요 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사각형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은요, 역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자, 얼른 보면 마름모일지 정사각형까지 우리 될지 잘 모른다라는 친구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각을 딱 갈라 먹었으니까 요 45도잖아요. 근데 요것도 45도예요. 그럼 다 합하면 90도죠. 그러니까 네 각도 모두 90도이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틀림없이 정사각형인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지금 그 정사각형이요, 타일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기 있는 타일 2장, 여기 있는 타일 2장, 그거 다 합했더니 여기 있는 타일 4장이네? 그렇다면, 자, 이 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넓이를 말하는 건데요. 결국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를 더한 것이 여기 있는 넓이와 같구나. 자, 넓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정사각형일 때는요,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제곱을 한 것이 바로 이 넓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변 길이의 제곱과 이 변 길이의 제곱이 이 변 길이의 제곱과 같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타일만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증명까지 막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주인공이에요.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 이런 데 출발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 정리를 다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자, 요 그림에서부터 우리 나온 것인데, 요 그림에서요. 자, 직각삼각형만 한번 뚝 한번 떼볼게요.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아까는 우리가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를 봤잖아요. 근데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고요. 요것이 직각삼각형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의 길이를 3개를 갖고 있죠.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요.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우리가 C라고 해볼 텐데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그러니까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요, 이것을 바로 빗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2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요. 그걸 선생님이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붙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 기본적인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요,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직각삼각형에서 3변의 길이를 모두 다 모르더라도 2변의 길이만 알아도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 덕분에 나머지 한 변 길이를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식 2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칠판 옆으로 훅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빗변의 길이를요, 나머지 2변 덕분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C만 남기고요, 이쪽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져 버리면 여기는 제곱을 여러분이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을 변형을 시킬 때는 제곱을 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지만 우리 명실공히 C가 뭡니까? 변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 변의 길이다라고 하는 건 양수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음수까지는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루트만 씌워주시면 이 빗변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직각인데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라는 길이를 가진다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있는 C의 길이를 지금 제가 몰라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덕분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C는요. 루트 어떻게? 3을 제곱을 하시고요. 4도 제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요. 3, 3은 9 더하기 4, 4, 16 이렇게 되어서 루트 25라는 값을 가지고요. 자, 루트 25는요. 제곱해서 그래요. 5가 되는 수가 바로 5가 제곱해서 25가 되는 거니까 루트 25는 5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빗변의 길이는 5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빗변의 길이도 알아낼 수 있지만요. 빗변 길이를 가르쳐주고 다른 한 변을 가르쳐줄 때 또 다른 한 변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A나 B나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A 하나만 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유도되는 식도요. 아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전히 이제 나오는 식이 될 텐데 자, 우선 우리 A제곱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A제곱만 남기고 이제 식을 넘길 수 있겠죠. 그럼 A제곱만 남기고요. B제곱이 C제곱 옆으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빗변 길이 제곱에서요. 나머지 한 변 길이 제곱을 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A는요. 역시 양수만 우리가 택하면 되니까 루트를 씌워주시면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빗변 길이가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여기 이제 13이라는 길이를 줘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길이를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 뭐 여기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길이를 맞춰보세요 라는 문제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A는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고 하니 빗변 길이, 가장 긴 변, 빗변 길이 제곱에다가요, 나머지 변의 길이를 어떻게 제곱을 해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자, 13의 제곱 정도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곱수 배울 때 했었죠? 169이고요. 5는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따라서 144가 되고요. 루트 144는요. 자, 이것도 떠올랐으면 좋겠다. 누구? 12를 제곱하면 144가 되는 거니까 그래요. 12가 바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 변 길이 중에서 두 변만 어느 것이든 가르쳐 주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응용법 중에서 무리수를 수직선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바로 오늘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도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그림을 여러분이 같이 그려주는 게 좋은데요. 자, 우선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이제 그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수직선에서 0의 자리가 있죠. 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있습니다. 1의 자리. 자, 뭐, 그림을 많이 그릴 필요는 없고요. 딱 한 개만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그리면 되는데, 요거 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여러분이 똑같은 길이만큼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길이가 1이고요. 여기까지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도 선생님이 정사각형 그린 거니까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이 길이가 여러분 1입니다. 1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대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각선. 자, 그러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그려서 이렇게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을 만든 셈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의 길이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자, 요걸 선생님이 C1이라고 하고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C1 빗변의 길이는요, 어떻게? 루트 요곳 1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요곳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C1 요 길이는요.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만든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인데요. 자, 이때 이제 등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 아니 바로 이 컴퍼스죠. 자, 이 컴퍼스를 가지고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이 빨간 길이를요.
땅인 수직선으로 끌어내려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컴퍼스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내려줬다고 치고 우리 칠판 상하니까 선생님이 내려볼게요. 이 길이 그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컴퍼스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1이라는 자리에서부터 한 1.4 정도 되는 자리이긴 했지만 정확하게 못했던 걸 여러분이 이제는 작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루트 2의 자리가 여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자, 그럼 이 루트 2에서 선생님 루트 3은 어떻게 그립니까?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루트 2에서부터요. 곧바로 또 1만큼, 아까 우리 올렸던 것만큼만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저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자, 이렇게 그어보시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이렇게 파랗게 생긴 또 다른 직사삼각형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요 빗변을 선생님이 C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 파란 직사삼각형은요. 높이는 1이고요. 밑변은 얼마? 여기까지가 루트 2이죠. 그쵸? 자, 그럴 때 빗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C2는요. 자, C2는요.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그게 2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높이 1의 제곱. 1이죠. 그쵸? 자, 그래서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겠죠. 자, 루트 3인 걸 알아냈다면 요게 루트 3이니까 요걸 다시 한 번 더 지상으로 착륙 이렇게 시키게 되면요. 요 자리가 바로 뭐가 됩니까? 루트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재밌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자, 루트 3에서 위로 올려보자. 이렇게 올려버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또다시 이제 뭘 해야 될까? C3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루트 3이니까 루트 3의 제곱 3에다가 자, 높이 1의 제곱 1. 그래서 루트 4가 되는 거죠. 자, 루트 4가 바로 뭡니까? 2하고 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 자리가 루트 4이자 바로 2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만약 루트 5를 만들고 싶으면요. 자,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로 올리셔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가 바로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규칙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늘어가면서 1의 제곱이 1만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6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수직선에 대응시키는 방법이 피타고라스 정리 덕분에 아주 간단하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앞에 1학기 때 공부했던 거랑 연결해서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법은요. 이 수직선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겹쳐서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겹쳐 보이죠. 자, 이 겹쳐 보이는 그림을요. 떼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여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거는요. 테오도로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테오도로스의 바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그림을 선생님이 또 옆에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오도로스라는 바퀴는요. 아까 우리 이제 수직선 위에서 그렸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수직선 위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직사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런데 밑변도 1이고요. 옆이 높이도 1이 돼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우리 아까 해봤으니까 알아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2가 되지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여기서부터요. 여러분 90도가 되도록 1이 되도록 그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만들 때 우리 아까 했잖아요. 루트 2고 1이야? 자, 그럼 제곱해서 서로 더하니까 여기가 뭐가 될까?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겹치지 않고 계속 붙여 그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각 유지하시면서 1 이렇게 그려주시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4, 다시 말하면 2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1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바로 뭐냐?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루트 5, 그 다음은 루트 6, 루트 7 이렇게 쭉 그려 나가시면 전체적으로 바퀴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테오도로스의 바퀴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쭉 붙여 나가게 될 때 이런 길이들을 우리가 작도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피타고라스의 응용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 그림 자체가 뭐 문제로 나올 거라서 몇 번째 삼각형이 되면 길이가 얼마일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